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콩이군요. 응? 가자. 내려와. 응? 너무 경계를 심하게 해서. 경계가 심하다더니 정말 한 걸음 다가섰는데도 주랭랑지는 콩이. 저쪽으로. 아니요, 저기 꼬리털 많이 있었는데. 일로 와. 괜찮아. 일로 와. 가자. 오, 아니야. 보호자한테도 경계심을 보이네요. 아니야. 어디 보고 얘 세탁기 뒤로 숨었는데요. 아 진짜요? 얘 이러면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한 번 숨으면 안 나온다니 심각해 보이네요. 도망 다니기 바빠요, 콩이는. 여기저기 근처에 가면은 시선 회피하고 도망 다니고 숨고. 그게 거의 콩이 일상이니까. 사람들의 작은 인기척에도 숨기 바쁘다는 콩이. 콩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뭘 안 해도 이렇게 네. 아니, 괜찮아. 많이 부르다. 보여서 그런가 우리 안으로 좀 숨자. 언제부터 경계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아는 지인이 일하는 가게에서 하수구에 빠져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구조해 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키우게 됐거든요. 데리고 온 순간부터 이제 경계심도 심하고 온 날부터도 하악질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출된 콩이. 가족이 된 지 2년째지만 경계심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커가면서 더 심해지더라고요. 아예 네 근처도 못 가요. 꿈도 못 꾸고 있죠. 도무지 곁을 주지 않는 콩이 때문에 일상에서도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좋아하는 식사 시간. 보호자가 밥그릇을 내려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남다른 먹성을 자랑하는 녀석들. 하날 음미할 거야. 그런데 다른 고양이들과는 달리 홀로 창가 위를 지키고 있는 콩이. 미동조차 없는데요. 종일 굶은 콩이가 걱정돼 보호자가 직접 나서봅니다. 콩아, 내려와. 이제 맘만 먹어. 너 밥 먹어야 돼. 맘마. 다른 고양이들처럼 잘 먹어주면 좋으련만 잘 먹지 않는 녀석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든 한밤중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녀석은 그제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콩이가 밥을 못 먹으니까 불 끄고 이제 자는 척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눈치 보다가 그때 와서 이제 밥 먹어. 정말 심각해요. 기본적인 케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목욕은 기본으로 못 하고 있고. 2년 동안 목욕도 한번 제대로 시켜본 적이 없다는데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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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돼 그래서 아예 손을 지금 2년째 못 만지고 있어요. 보살핌의 손길마저 거부하는 콩이.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도움마저 힘들어진 상황이라는데요. 병원으로 가야 돼요. 하수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심장사상 중에 감염돼 있다고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심장사상충까지요? 그래서 약 처방 받고 주사 맞히고 그렇게 이제 꾸준히 좀 했었죠. 열악한 하수구에서 구출된 이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 큰 걱정입니다. 한 번만 가자. 그게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자, 거긴 못 나가. 오늘도 어렵게 시도해보지만 역시나 강하게 거부하는 콩이. 어떡해. 콩아, 어떡하지? 털 너무 많이 썼는데?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그런데 이때 배변 실수까지 해보이는데요. 얘 오줌까지 지려서 지금 여기.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으면 배변 실수까지.
아, 볼수록 안쓰럽네요. 병원에 어떻게 데려가야 되는데. 너무 심한데. 오늘도 병원 도전 실패. 결국 녀석을 위한 일이지만 이럴 때마다 보호자는 만감이 교차한다는데요.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괜히 데리고 좀 후회가 되기도 해요. 제가 아니라 다른 집사한테 갔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일단 그냥 좀 손만이라도 좀 탔으면 좋겠어요. 많이 대답하라고. 보호자의 바람대로 콩이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백발백중 고양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반려묘 행동 전문 수의사 나응식. 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를 둘러봅니다. 콩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 뙤양볕을 뚫고 출동. 쌤,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나가면 안 되는데? 갑작스러운 모모의 탈출에도 당황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오는 선생님. 역시 노련하시네요. 오늘 얼핏 들었는데 아이가 엄청 예민하다고 해서 목소리 좀 되게 다운시킬게요. 세심한 접근이 중요하겠죠. 그 아이 이름이 콩이요. 콩이. 네. 처음엔 어땠어요? 지금 몇 살이죠 아이가 콩이가? 2년 됐어요. 2년 됐으면 처음에 입양을 했으니까 하수에서 구조를 했을 때 어렸을 텐데 그때는 어땠어요? 처음에? 그때도 하울 때도 했었어요? 네, 귀가 내려가더라고요, 많이. 많이 내려갔었어요? 네, 경계도 많이 하고. 단 한 번도 사나울 때 마음을 연 적이 없네요. 네, 없어요. 아이가? 얼굴 한번 볼까요? 제가? 괜찮아요. 드디어 콩이와의 대면을 시도해 보는데요. 도망가고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할게. 아무것도 안 할게. 안녕. 괜찮아요. 저 아무것도 안 할게.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벌써 엄청 놀라네. 네, 우리 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문제 영상부터 함께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일로 와. 콩이 괜찮아. 항상 저기 위에 있어요? 항상. 다른 숨을 데는 없어요? TV 뒤에. TV 뒤에. 일단 저 방에 숨을 데가 없는데. 집에 마땅한 은신처가 없다 보니 사람을 피해 세탁기 뒤로 몸을 숨겼던 콩이었는데요. 얘는 전형적으로 숨어서 기분을 안정시키는 타입인데 그게 아마 하수구라는 것과 연관성도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수구라는 공간이 좁은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들었지만 거기서 가장 큰 안락함을 느꼈었을 수도 있어요. 콩이가. 네. 이렇게 다가가면 숨는 콩이 때문에 어떤 케어도 힘든 상황이었죠. 제가 선택하는 건 터널. 되게 하수구 같아요. 그죠? 저렇게 아이를 옮길 때. 나도 몰랐다 이렇게 근데 난리 날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숨을 곳을 찾네요, 엄청. 괜히 오히려 더 자극시키는. 맞아. 꼬리털이 너무 많아. 지금 섰죠, 나. 네. 꼬리털까지 바짝 세우며 극도의 긴장감을 보였던 콩이. 저런 미쳐서 날뛸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잡았어. 안돼. 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죠. 보면 너무 놀라셨기 때문에. 근데 또 소리가 더 큰 자극이 또 되니까. 어떡해. 콩이의 경계심이 심해질수록 보호자도 덩달아 많이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면서 나는 소리 자체도 더 큰, 소위 말해서 계속 쌓여져 가는 거죠. 이만한 자극이 시작해서 보호자님의 소리. 자기가 긴장되어 있는데 자기가 또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자극이 계속 공포심, 불안감을 쌓아가는 느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였던 건 병원조차 갈 수 없다는 점이었죠. 담요를 쓰는 건 좋은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담요를 할 때는 항상 앞으로 이렇게 시야를 가려주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시야를 가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뒤로 가면 자기는 이제 앞으로 도망가면 돼요. 담요를 잘못 사용해왔던 보호자. 그래서 더욱 어려웠던 거네요. 이렇게 신랑이 하는 와중
콩이는 배변 실수까지 보였는데요. 그쵸. 아, 소변까지 사고. 여기 저게 정말 공포성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보통 귀나 수염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두려움과 공격성이거든요. 예, 지금 콩이가 보이는 저 표정은 귀가 완전히 뒤로 가서 정말로 고양이 딱 봤을 때 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얼굴, 원형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일 심한 두려움의 표정이거든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마는 보호자. 좀 진정하고 가실까? 너무 우셔서. 왜 우세요? 아, 왜? 마음이 아파. 아, 근데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니, 그 모르셔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신청해서 용기 내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아이들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진심이에요. 네. 울지 마세요. 네. 애들 이렇게 이쁜데, 그지? 그럼요. 다들 예쁘게 자라준걸요. 하지만 이런 보호자의 마음과는 달리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던 콩이 종일 굶다가 인기척이 없는 한밤중이 돼서야 먹을 정도였죠. 지금 좀 편해 보이네요. 다니는 게 긴장도가 좀 없어. 그렇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나 어떤 소리도 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이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것 같아요. 배려하고 사이가 좋네요, 되게. 부모도 되게 좋아해요. 꼬리를 바닥 쓰고. 그렇네. 되게 호의적인 표현을 하네요. 지금 보시면 꼬리가 앞을 되게 향해 있고 끝도 앞을 향해 있어서 몸을 향해서 네. 몸을 서로 이렇게 S자로 꺾으면서 가는 거를 네. 알로 러빙이라고 하거든요. 서로가 이렇게 비벼주는 행위. 네. 그거는 되게 긴밀하고 친한 관계에서만 하는 행동들이에요. 엄청 좋아해요. 꼬리도 엄청 떨고. 다른 고양이들과는 별 문제 없었던 콩이. 왜 유독 사람에게만 경계심을 보였던 걸까요? 그 아이가 하수구라는 공간 선택하기 전에 밖에서의 생활도 있었을 거예요. 하수구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서 아마 외부 사람들, 길냥이를 좀 혐오하는 사람들, 좀 학대하는 사람들한테 좀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학대 경험이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한 게 하수구라는 공간이 자기가 자발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피해 구석으로 숨고 경계하기 바빴던 콩이.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타깝습니다. 콩이 같은 경우는 아이가 피신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도망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까지의 어떤 동기가 있지 않을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닐까. 그래서 콩이한테 필요한 거는 첫 번째는 완전히 자기가 안심하고 숨을 수 있는 공간. 그다음 두 번째는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공간. 왜냐면 아이가 쉬거나 경계를 할 때는 그 창가, 되게 위험한 창가에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보호자님의 노력이 필요하죠. 콩이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 바로 안식처를 만들어주기. 요거가 수직, 아까 말한 수직 스크래처. 이게 수직 스크래처가 아이들이 긁어야 되는 건 되게 본능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다른 데를 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수직 스크래처가 하나도 없어요. 예민한 콩이를 위해 작업은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약간 이런 모습에 약간 섹시미 뿜뿜. 선생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작은 인기척에도 불안해하는 콩이.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여성만의 공간은 필수. 오늘도 열일하신 우리 선생님 덕에 멋진 공간이 완성됐는데요. 콩이야, 마음에 드니? 그동안 사람의 손길을 거부해 목욕은 물론 병원 한 번 가기도 힘들었던 콩이에게 다가가는 법. 어디 한번 배워볼까요? 신비신 안정 구름어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럼 편안해지죠, 얘가. 자세가 완전 네. 다른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처음 보는데. 제가 이건 드릴게요. 그래서 그루밍도 하나의 칭찬이거든요. 미간 사이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때문에 일단 혹시 이게 가능하면 콩이한테도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들에게 하나의 칭찬으로 통한다는 그루밍. 과연 콩이에게도 통할까요? 자, 도전해봅니다. 콩이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 선생님. 그 결과는요? 아직 무리인가 봅니다. 아니 선생님, 이대로 포기하는 건 아니시죠?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보호자님 예전에 보호자님 아예 못 만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한 페로몬을 많이 묻힐 것. 그러니까 페로몬 교환을 하는 것처럼 보호자님이 손에다가 페로몬을 많이 묻혀서 아이가 계속 좀 적응할 수 있게끔 만져주고 턱 옆면을 만지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페로몬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그렇죠. 포기할 우리 쌤이 아니죠. 페로몬으로 친해지는 방법. 고부의 애청자라면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도 잘 통할지. 와, 좀 전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인데요. 옆을 만져주시면 돼요. 저 그렇게까지는 못한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익숙한 냄새가 나니 경계심이 풀어졌나 보네요. 역시 냐옹신! 녀석 표정도 괜찮아 보이죠? 아우 잘했어 콩아. 이때 내친김의 비장의 도구 심신안정 구루머로 콩이의 미간을 천천히 빗어주는 선생님. 와, 조금의 경계심도 보이지 않죠? 보호자님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도전. 봐주시는 게 진짜. 처음이세요? 진짜. 그래서 또 도와주세요. 편하게 하는데. 보호자는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매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조금씩 만져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막 닭살 돋고 있어요. 확실히 눈이 보여. 눈이 잠기잖아요, 지금. 콩이도 정말 편안해 보이네요. 이게 일단 만지는 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아이를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싸는 거를 할게요. 안전하게 쌀 수 있어야지만 일단 크레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병원에 가려 할 때마다 잡기 어려웠던 콩이. 올바른 담요 사용법도 배워볼까요? 항상 담요를 이런 식으로 보호자님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약간 구부린 상태. 미안해, 너 스크래칭 하는데. 그 상태에서 무릎을 대고, 무릎을 대야 돼요, 보호자님.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아이를 이렇게 안아야 돼요. 이렇게 몸으로 당겨서 일어나요. 네. 이렇게, 아니, 이렇게 싸면 가만히 있어요. 어렵지 않죠? 약간 뭐, 약간 놔둬. 알았어. 뭐니? 베르야 도와줘서 고마워. 옆에서 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몸으로 당기세요. 몸을 안.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요? 네, 그렇죠. 아, 네. 꼼짝을 못하네요. 네, 꼼짝 못하는 게 안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싫어하면 놔두시고. 단추도 고생했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콩이한테, 그쵸. 콩이한테도 한번 해볼 수 있죠. 드디어 콩이 차례. 다른 아이들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을 피해 도망가는 콩이. 하지만 그런 녀석을 그대로 둘 리가 없는 나응식쌤. 담요를 펼쳐 콩이의 시야를 가린 후 그대로 감싸 안습니다. 이때 망설임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억하세요. 서서. 이렇게 안으면 그래도 일단 좀 가만히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놔두시고 닫아주세요. 미리 열어놓은 이동장에 넣어주면 끝! 그래서 이렇게 싸서 넣는 법 연습하셔요. 지금은 생각보다 되게 잘하죠. 꾸준한 연습 잊지 마세요. 이 콩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하수구에서 구조가 됐지만 그 하수구에서 구조되기 전 단계에서 아마 사람들에 대한 좀 마음의 상처가 좀 컸을 거고 그런 장애 때문에 계속 보호자님도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아이는 계속 더 손길을 거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단계적으로 조금씩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노력하시면은 똑같이 콩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아마 좀 더 마음을 더 열고 보호자님한테 다가설 수 있는 아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꼭 노력해 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혹시 요즘 애들은 좀 어때요? 아, 콩이도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콩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소리 다 들어주셔야 돼요. 배운 대로 예민한 콩이를 위해 살며시 다가가는 보호자. 와, 콩이도 피하지 않네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진짜 이렇게까지 만질 수 있으니까 좋아요. 보는 저희도 너무 흐뭇해요. 일단 점점 바뀌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만질 수 있어서. 콩이야, 예전의 트라우마는 극복하고 사랑 듬뿍 받으며 건강히 지내렴. 파이팅!